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멋지지 않은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 항모죠. 중국 003형 푸젠 항공모함인데 껍데기는 최첨단인데 알맹이는 구닥다리. 이건 뭐 제대로 움직일 수나 있겠냐 라는 건데, 이 푸젠 항공모함의 성능, 동력을 바탕으로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 푸젠이 지금 시운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긴 거는 완전히 미국의 정규 항모처럼 생겼어요. 이게 실속은 어떤지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세 차례나 시운전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세 차례 시운전했는데 전력화 준비 한창인 이 푸젠, 왜냐하면 빨리 전력화해서 2027년 이후로 예견되고 있는 대만 침공의 선봉장이 되어야지, 이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 5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6월달 시운전하고 또 7월달 또 나가서 이 7월달 시운전은 이 보하이만까지 올라가서, 보하이만이 중국의 내해죠. 바로 베이징 그리고 텐진 바로 앞에 있는 바로 그 바다 아니겠습니까? 한자로는 바레만이라고 하는데, 그 보하이만에서 KJ-600 조기 경보기까지 사출시켜서 쏘아서 이함 착함하는 이런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전력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국산 맞냐? 미국의 슈퍼 항모를 연상케 하는 아주 미려한 디자인이죠. 네, 미국만 이런 거 만들라는 법 있냐 해 라고 하는데, 자, 이게 CG가 아니고 진짜 사진입니다. 네, 깨끗하죠. 뭐 세근이가 깨끗하죠. 여기 함교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함교 위에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딱 갖다 붙여서 거의 뭐 미국의 제럴드 포드처럼 이렇게 생겼죠. 앵글 덱 있죠. 그리고 전기 이 사출기, 전기식 사출기 이멀스 하나, 둘, 셋, 세 군데에서 비행기를 쏴 보내니 이거 뭐 얼마나 작전 잘하겠냐라는 건데, 세 군데에서 전기 사출기로 비행기를 쏴 올린다. 와, 대단하죠. 이게 근데 가능하냐?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랴오닝 그리고 산둥을 통해서 항모 기본기를 갖춘 중국입니다. 그런데 일단 랴오닝은 소련의 쿠즈네초프 항모 후속함으로 2번함으로 만들고 있었던 바리아그라는 항모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어 있는 미콜라이우, 그 미콜라이우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다가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항모가 필요 없죠.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조선소에 발묶여 있는 상태였는데 껍데기는 다 만들었어요. 그걸 중국이 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서 그걸 비군사 용도로 쓰기로 계약은 하고 그걸 이제 끌고 옵니다. 4천만 달러 주고 샀어요. 그래서 중국 랴오닝 반도에 있는 따렌 조선소에서 그걸 오랫동안 개조 작업을 해서 만든 게 랴오닝입니다. 그 랴오닝을 완성하는 개조 작업을 하면서 취득한 그 기술을 가지고 랴오닝의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산둥을 만들었어요. 산둥을 랴오닝보다 좀 발전한 디자인이죠. 여기도 이제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갖다 붙이고 뭐 이랬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산둥과 랴오닝은 이 스토바, 그러니까 단거리 이함 그리고 강제 착함 방식이죠. 그런데 단거리 이함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스키 점프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출기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힘으로 비행기가 치솟아 올라야 되니까 엔진 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함재기 J-15에 들어가는 엔진, 이 중국제 엔진이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무장이나 연료를 제대로 탑재하고 뛰어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미사일 같은 무거운 거 장착하고 못 뜨는 겁니다. 항모에 탑재되는 함재기가 대한미사일을 장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항모 전투단이 다른 나라의 항모 전투단하고 함대 결전하면 전투기들이 가서 먼저 진출해서 멀리서 미사일 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참 형편없었다. 그러면 결국 원인은 뭐냐? 바로 스키점프대. 스키점프대가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사출기형, 미국처럼 사출기형의 이 항모를 만들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캐토바, 그러니까 이 강제 착함 장치, 그리고 사출기로 이함시키는 이런 방식의 항모를 연구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랴오닝성에 후르다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해군 항공기지가 있고 여기에 뭐 거의 뭐 비행장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이게 스키 점프대 방식의 이함 장치예요. 길죠? 그런데 여기 아주 짧은 거, 조그만 거 2개 있습니다. 요게 조그만 거 2개 중에서 검은색으로 된 게 이 증기식 사출기, 그리고 하얀색으로 된 게 전자기식 이멀스 사출기입니다. 증기식은 어디서 났냐? 바로 호주가 가지고 있던 멜버른 항모 퇴역한 거 오래전에 중고로 사서 거기에 있는 사출기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증기식 사출기에서도 비행기 띄우는 테스트하고, 또 전자기식 이멀스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이멀스 만들어서 여기서 또 비행기 띄우는 작업하고, 또 스키 점프대에서도 띄우는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 후르다오에서 계속 항모 함재기 이착함 테스트를 지상에서 계속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꽤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산둥 항모보다 훨씬 커진 덩치입니다. 왜냐? 미국의 정규 항모처럼 슈퍼 항모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산둥 항모가 이거예요. 랴오닝 항모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폭, 길이 다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핵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원자력 추진, 미국처럼. 그런데 2027년에 대만 침공하면 선봉장 돼야 되는데 이 핵동력, 선박에 들어가는 이 소형 원자로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중국 해군은 2020년에 선박용 원자로 연구 공고를 냈어요. 2020년에 냈는데 지금 24년에 벌써 항모가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푸제는 안 되겠다. 지금 위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지. 그런데 원자력으로는 안 되지. 그럼 재래식으로 가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덩치의 군함을 재래식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에 있는 거 떼서 쓰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불행의 시작인 거죠. 대만 침공의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푸제네요. 한자로는 복건이죠. 바로 대만 맞은편에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을 침공하는 선봉장이라고 쓰기 위해서 푸제네로 붙였기 때문에 그때 써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 그러니까 핵 추진을 할 수 없었고 재래식 추진을 했는데 그 재원을 보면 길이는 330m, 폭은 78m, 거의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하고 비슷하죠. 배수량은 경하 배수량이 78,000톤, 만재 배수량은 85,000톤. 무게로만 따지면 미국의 키티오크 항목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함 장치는 전자계식 사출장치 이멀스입니다. 동력원은 보일러가 8개, 전기터빈은 4개. 이 뭐 보일러, 전기터빈 뭐냐 이거. 여기서 생성되는 전기 출력이 전자계식 사출기, 그리고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니까 전기가 많이 있어야 되죠. 164메가와트를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걸로 이제 비행기 띄우고 움직이고 레이더 돌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요거 85,000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85,000톤. 자, 21세기 항공모함에 보일러 동력이 실화냐라는 건데 이게 산둥함에 있는 보일러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핵으로 하려고 하다가 대만 침공할 때 써야 되니까 핵 아직 그 동력이 안 만들어졌으니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빨리 하자. 그럼 산둥함 있지? 산둥함에 있는 보일러 그리고 전기터빈 그거를 그대로 뺏겨서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산둥함은 만재 배수량 67,000톤. 그런데 아까 보셨죠? 이 푸제는 만재 배수량 85,000톤. 덩치가 25% 커졌어요. 자, 그런데 중국 관영 CCTV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자랑하느라고. 푸젠 항공모함은 703 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보일러와 전기 터빈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산둥함의 장비를 개량한 것으로 15% 정도 출력이 증가해 164메가와트급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아니, 덩치는 25% 커졌는데 출력은 15% 커졌어요. 자, 이러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된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냥 뭐 직접 비교를 한다면. 거기다가 산둥함은 비행기 띄우는데 전기가 들잖아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뜹니다. 스키점프대 해서. 그런데 이건 비행기 띄우는 걸 전기로 띄웁니다. 전기로. 그래서 지금 전기식 사출기에 있는 항모가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아닙니까? 그 제럴드 포드급 테스트 해보니까 사출기 한번 쏘는데 100메가와트 정도의 전기가 들더라. 근데 이것도 약해서 더 개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메가와트. 아니, 생산되는 전기가 164메가와트고 사출기가 3개나 있는데 빵빵빵 비행기를 미국처럼 막 쏘아 올리려고 하면은 전기가 엄청나게 생성돼야 미국처럼 여기도 1번 사출기에서 비행기 쏘고 고디에서 바로 2번에서 쏘고 고디에서 바로 3번에서 쏘고 하려면 전기가 100메가와트씩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전기가 164메가와트. 비행기 한 대 쏘고 나면 없는 거예요. 보일러 열심히 돌려서 이 8개의 보일러에 불을 마구마구 떼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여기에서 전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려서 이 터빈 돌린 거 가지고 발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요. 그 전기가 164메가와트인데 비행기 한 번 쏘는데 100메가와트.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쏘는데 야, 비행기 쏴야 되니까 레이더 꺼.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우리 이지스함도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거 야, 레이더 꺼. 야, 선실에 불 다 꺼. 등 다 소등해. 이렇게 안 하면 비행기 못 띄우는 겁니다. 야, 지금 비행기 사출기 해야 되니까 비행기 올리는 엘리베이터 이거 사출기 쏘고 나서 해. 비행기 올릴 때 엘리베이터도 오르락내리락 못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전기로 해야 되니까. 야, 그리고 사출기 쏘야 되니까 이게 또 전기 추진 아니겠습니까? 야, 동력도 꺼.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전기인가 하면은 일단 전기 사출기로 쏘는 제럴드 포드급 전기가 얼마나 생성되냐? 700메가와트짜리 2개입니다. 발전기가 700메가와트짜리 2개, 1400메가와트인데 여기는 164메가와트. 기가 차죠. 그리고 사출기 전기 아닌 거 니미츠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조지 워싱턴, 그 니미츠급도 전기 터빈이죠. 전기식 사출기예요. 전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미츠급의 전기가 194메가와트짜리 2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3배 정도나 되죠. 그리고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 항모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여기도 그냥 수직 이륙, 수직 착륙하죠.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죠. 전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레이더 돌리고 그냥 생활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메리카가 178메가와트, 이거보다 더 크죠. 자, 샤를 드골 211메가와트. 퀸 엘리자베스 스키점프대에서 이륙하죠. 그리고 수직 착함하죠. 그런데 그런 퀸 엘리자베스 192메가와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모 27,000톤짜리 이 85,000톤의 푸젠보다 3분의 1밖에 안 하는 거, 그 까보르도 166메가와트. 그것도 역시 스키점프대에서 이륙하죠. 이 전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166메가와트인데 3분의 1밖에 안 하는 덩치인데 이건 전기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데 164메가와트밖에 안 된다. 이게 뭐 도저히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겠습니까?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중공은 실패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산둥함 진수식 할 때 시진핑 주석이 딱 가서 탁 했죠. 그런데 이렇게 멋진 푸젠함 진수식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안 갔어요. 왜? 실패한 거 아닐까? 안 간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캐리어 배틀 그룹, 항모 전투 전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런 CG를 만들어 놨는데, 이야, 앞에 핵잠수함 2척, 그리고 055형 방공 구축함 2척, 엄청나죠 이거. 그리고 052 DL 방공 구축함 또 2척, 그리고 054 호위함 2척, 그리고 뒤에 군수지원함,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자, 이게 또 공간이 얼마나 허접하냐 하면은, 자, 이렇게 니미츠보다 좀 작은 덩치, 키티오크와 비슷한 덩치인데 여기다가
보일러 떼야 되죠. 보일러 벙커 CU로 떼죠. 그리고 항공유 또 있죠. 다 기름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연비는 얼마나 극악이겠습니까? 그리고 내부는 키티호크 같은, 또 키티호크 이전에 50년대에 만들었던 60년대에 만든 키티호크처럼 그런 포레스탈 키티호크 같은 이런 구조의 내부. 이러다 보니까 이 운영 효율성은 극악이죠. 왜?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료가 또 따로따로야. 네. 보일러 때는 벙커 CU, 그리고 항공유. 그렇게 되죠. 또 전기 워낙 적으니까 아마 가스터빈 또 넣었을 겁니다. 그럼 가스터빈 돌리기 위해서 또 휘발유나 또 이런 거 또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연료 어마어마하게 넣다 보니까 공간 효율성 극악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급함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군수지원함 이거 뭐 몇 번 보급하면 끝이죠.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작전은 꿈도 못 꾼다. 그리고 전투기를 팍팍팍팍 띄워야 되는데 꿈도 못 꾼다 라는 거예요. 한 번 쏘고 나면 더 이상 쏠 수 있는 전기가 없으니까 열심히 또 물 끓여가지고 또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야 지금 다 됐냐? 해가지고 아직 다 안 됐는데 야 그럼 레이더 꺼. 일단 전기 비행기 올려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희한한 항모가 바로 푸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랴오닝 산둥보다 더 극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푸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동력, 전기 여기에서 나온다. 전기식 사출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탈리아의 까보르 27,000톤짜리 경항모보다 전기 생산을 더 적게 하는 전기 사출기, 한 번 쏠 때 100메가와트가 드는 전기 사출기 푸젠함이 164메가와트밖에 전기가 없다라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푸젠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